안녕하세요. 프로젝트 2팀 돌려라 달려라 도망쳐라 롤링러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큐랩과의 산업협력하에 출시를 목표로 5개월간 개발했습니다. 게임 개요입니다. 저희 게임의 게임명은 롤링러너, 장르는 아케이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사용 툴은 유니티 5.2, 그리고 조작 방식은 터치 앤 드래그입니다. 롤링러너의 간단한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롤링러너는 저렇게 뒤에서 쫓아오는 몬스터를 피해서 최대한 멀리 달려 높은 점수를 내는 게임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롤링러너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타이틀 화면입니다. 타이틀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처음 실행하게 되면 튜토리얼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튜토리얼에서는 캐릭터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롤링러너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슬롯 머신을 돌려야 합니다. 슬롯 머신 레버를 아래로 내려서 작동하면 캐릭터, 맵, 그리고 보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점에서는 현재 지금 제작된 캐릭터는 16종이 있고요. 캐릭터를 캐시 제한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 구매를 해놨네요. 그리고 가차를 돌려서 캐릭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정에 종속되는 스탯과 보너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스탯은 콤보 점수 추가, 콤보 지속시간 추가, 그리고 기본 이동시 점수 추가입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설정,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친구 검색에 대한 부분을 다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하얀색 타일은 패드 타일인데요. 런치패드 컨셉의 타일이라서 밟을 때마다 다른 소리가 출력되며 앞으로 부스팅 됩니다. 저건 항상 5칸 연속으로 밟아야지만 앞으로 부스팅 효과가 발동됩니다. 두 번째 공격을 발동 안 하네요.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공격은 두 번째 공격으로 펀치 공격인데요. 캐릭터가 좌우로 피해야 합니다. 일직선상의 오브젝트를 모두 날려버리는 공격이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일정 거리 이상 진행하게 되면은 몬스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출력된 몬스터는 두더지 몬스터인데요. 두더지 몬스터 또한 두 가지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격 패턴은 이런 식으로 두더지가 땅속으로 앞으로 이동해서 앞에 구멍을 뚫어놓는 공격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이렇게 꼬마 두더지가 생성돼서 꼬마 두더지가 일정 시간 후에 폭발하면서 타일을 깨버리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롤링러너는 우측에 보면 콤보가 출력되게 되는데요. 저렇게 콤보에 따라서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단순히 멀리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끊기지 않는 조작과 오브젝트에 부딪히지 않는 조작이 중요합니다. 콤보에 따라 캐릭터의 이펙트도 출력되고요. 영성이 형이 전세계 지금 롤링러너 1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3팀 신나는 사물놀이 국악세상 발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저희 게임 이름은 신나는 사물놀이 국악세상, 장르는 리듬게임, 플랫폼은 PC, 유니티로 제작하였습니다. 컨셉은 국악 교육용 리듬게임이고 특징으로는 모션인식 기능을 활용해 실제로 악기를 다루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물놀이 악기 중 북, 장구, 꽹과리 3가지 악기를 이용해 리듬게임을 제작했고 모션인식 기능을 적용해 악기를 연주하는 모션을 게임에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션 인식의 경우 모셔닝을 손가락에 껴서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모셔닝은 실제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 손가락에 껴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 네.
세 가지 악기의 게임 컨셉을 다르게 해서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리듬 게임에 그래픽적인 색다름을 추구했고요. 팀원은 위와 같습니다. 바로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게임 시연에 앞서 저희는 직접 악기를 들고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때문에 같은 팀원인 이명환 군이 시연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엔 북게임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이명환 군의 손가락을 보시면 모션링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모션링을 직접 장착한 상태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게임답게 노트와 판정선이 존재하는데요. 노트가 양쪽에서 나와 가운데 판정선에 닿을 때 악기를 치게 되면 판정이 됩니다. 판정의 종류는 총 4가지, 얼수, 얼씨구, 아이고, 조쿠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고는 보통 리듬게임의 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낮을수록 아이고에 가깝고 좋은 판정이 될 때 위에 보시면 흥 유발도와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흥 유발도는 키보드와 같은 개념으로 게이지가 차오르게 되면 키보드가 발동됩니다. 게임 전체적인 컨셉은 전통적인 컨셉의 종이 인형극을 모티브로 하였고요. 게임마다 계절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이 게임은 겨울을 컨셉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흥 유발도 게이지가 거의 차올랐는데요. 키보드가 발동이 되면 배경이 멈추고 남사동패가 나와 춤을 추게 됩니다. 5초간 나와서 춤을 추게 되고 이제 바로 키보드가 풀리면서 일반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게임 마쳤고요. 이제 장구게임은 북게임과 다르게 1인칭 시점에 노트라인이 따로 존재하는 형태인데요. 유저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장구게임 그래픽 컨셉의 경우 저작거리에 봄과 여름을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다른 요소들은 북게임과 동일합니다. 장구를 치게 될 경우 가운데 있는 장구 UI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깽가리 게임인데요. 깽가리 게임은 장구와 형식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우선 노트 라인이 아닌 길을 따라 노트가 나오는 형식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깽가리 UI가 판정이 들어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가을 추수절을 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남사남패가 나와서 춤을 추는 방식은 다른 게임과 비슷합니다. 게임 플레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만 마치고요. 팀 소드 언더 아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의 동아리 멘토링 시스템 지원을 받아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플랫폼은 안드로이드고요. 개발 엔진은 코코스 2DX를 사용했습니다.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플레이어는 자동 공격 시스템을 이동과 점프로 컨트롤하여 전투를 하고 인지를 구출해 클리어 시 보상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타이틀 화면입니다. 보시듯이 저희 게임 애니메이션은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스파인을 이용해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했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요, 마왕에서 점령된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죽은 기사의 갑옷을 입고 기사 행세를 하는 소년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저희 게임의 컨셉이 나타납니다. 월드맵에서 첫 스테이지 버튼을 누르면요, 해당 스테이지의 몬스터와 인질들 그리고 클리어십 보상에 대한 정보가 보입니다. 이제 게임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전투, 인질 구출, 보스 처치 등 게임을 이루는 핵심적인 규칙을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튜토리얼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르와 자동 분급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질환 같은 단점으로 보완하기 위해 게임의 시각적인 아트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련히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킬 시 열리는 시스템으로 우선 좌측 끝에 있는 인지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횡스크롤 시점에서 게임의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 각 원경, 중경, 근경을 분리해서 움직임에 따라 이동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인지를 구할 때마다 버프나 이벤트 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 인지를 구했더니 아까 막혀있었던 가시에 부딪혀서 달았던 HP가 회복되고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서 연출을 보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지를 구하면은 보스가 출현하는데 플레이어는 보스의 패턴을 학습해서 처치해냅니다. 보시면은 플레이어가 원거리 시 돌을 던지게 되고 중거리 시는 내려치는 공격을 합니다. 잠깐 게임을 보면서 보스 처치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스를 처치할 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고 결과창의 점수를 별의 개수로 나타나게 되고 보상이 뜨게 됩니다. 저희는 구성을 네, 안녕하세요. 7팀 팀 루악 발표를 맡은 이상윤입니다. 네, 저희 장르는 액션 RPG고 엔진은 유니티고 플랫폼은 PC이고 플레이어는 총 한 명으로 플레이합니다. 저희 게임은 주인공들이 머무는 게임 속 시간 속 공간은 시공간이 겹치는 특이점으로서 이제 한 명의 캐릭터만 머무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스템을 이용해 주인공이 될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비알사라는 캐릭터는 그림자라고 칭합니다. 비알사라는 캐릭터는 다양한 퍼즐을 풀거나 전투에 활용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허상의 존재인 그림자를 바닥에 깔린 그림자의 길이라는 문양을 이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는 이러시면 되고요. 게임은 액션 게임 속의 퍼즐 요소를 접목시켜 이 게임의 가장 큰 시스템 중 하나인 그림자 수합 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보이다시피 이렇게 끊겨진 다리도 이제 그림자를 보낸 뒤 수합하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기는 이제 함정 요소들이 숨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자를 보내서 함정 요소를 알아낸 뒤 어디 함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방금 돌아오는 거 보셨다시피 이제 그림자 길을 연결시켜서 그림자를 끝까지 보내서 이제 함정 요소를 다 확인 후 도망가면 됩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인데 보스들을 잡아야 문양이 차오르면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저기 앞에 있는 문들이 이제 저희를 막고 있네요. 이 문에 캐릭터가 2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문이 3개 있으니 아무래도 시공간 멈춤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수합하였을 시 그림자 주변에 시공간이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간은 멈춰 있고 오브젝트 또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넘어갔습니다. 저희 캐릭터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여러 스킬이 있는데 한 번 그 스킬을 이용하여 몬스터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포 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멋있죠? 아이고,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불덩이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통과해 이제 보스를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저기 발판을 밟아야 저기 문이 열리는데 몬스터가 막고 있네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스터는 특징이 이제 잘 안 죽기 때문에 시공간 멈춤으로 해서 한 번의 데미지를 주어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잡았어요. 특급 보스는 불을 다루는 보스로서 이제 레일을 움직여 이동을 방해하고 또한
가시로 유인하여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다양한 공격을 하는데 한번 플레이하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는 신기하게 다가가면 내려찍기 또는 밀어내기라는 평타를 사용하는데요. 멀리 있으면 이제 불기둥이라는 이 보스만의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보스는 자기를 지켜줄 거미 혹은 불가사리를 소환하여 쉽게 클리어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돌덩이가 아주 매서운 속도로 굴러오네요. 그동안 쌓여왔던 피지컬을 이용해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졌을 때 시간 멈춤, 그리고 보스로 가기. 서쪽 보스는 바람을 다루는 보스로서 바람을 이용해 자기의 위치로 플레이어를 끌어들이거나 떨어뜨리거나 휘린들을 이용해 유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또 돌덩이 떨어뜨리기 스킬을 이용해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멋있는 이펙트가 나오고 돌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끌려나가면 죽겠죠? 이 보스는 보스 주변에 바람 방어막이 쳐져 있어 보스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막을 제거하기 위해선 돌덩이를 발판 위에 올려놔야 하는데 시공간 멈춤을 이용해서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잡았네요. 이제 너무 얘가 잘해갖고. 저희 게임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플레이하시면 3D 사운드를 지원해서 보다 생생하게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에 스테이지 셀렉터 화면인데요. 각 스테이지가 지금 7개의 스테이지가 구현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와드 도감이 있어요. 저희 게임에 등장하는 4가지 와드에 사용되는 보석 횟수, 또 와드의 사용 목적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3를 먼저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빨간 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게임은 실시간 가상 패드를 지원해가지고 터치 원점으로부터 패드가 생성되는 시스템을 띄고 있고요. UI 보여주세요. 네, 캐릭터 터치 시 UI가 나와가지고 좌측에 보시면 4개의 와드를 사용할 수 있는 UI가 등장하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 게임의 제한 시간이 있고 우측을 보시면 보석이 있습니다. 저희 게임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게임 시간과 보석의 개수는 맥스로 잡아놨고요. 일단 일반 와드 설치 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와드는 일정 범위를 일정 시간 동안 한 구역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이동형 와드 보세요. 네, 이동형 와드는 말 그대로 일정 범위를 이동해가지고 가상 패드로 맵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선 와드 설치해주세요. 네, 일직선 와드는 플레이어가 드래그한 방향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장형 와드 설치해주세요. 확장형 와드는 맵의 큰 범위를 일정 시간 동안 넓게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와드를 사용해서 지금 게임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 방해의 탈취 목적은 방해 있는 열쇠를 모두 획득한 후에 문으로 가야 클리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열쇠를 모두 획득해 보겠습니다. 기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발견할 즉시에 앞으로 돌진하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네, 적을 피해가지고 스위치에 돌려놓으면 문이 열리게 되고 열쇠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기사 캐릭터의 특성인데요. 캐릭터를 보고 돌진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차이가 거울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각 거울의 빛의 방향을 틀어서 밑에 보시면 빛 활성화 오브젝트에 빛을 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각도는 캐릭터가 터치할 시 90도씩 돌아가게 설정해뒀습니다. 일직선 와드로 활성화시켜주세요. 네,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잘못 들었네요. 마지막 거 다시 들어주세요. 네,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기획가 양양 김강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게임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제목은 데미안이고 장르는 3D 퍼즐, 그리고 시점은 3인칭 시점입니다. 개발 엔진은 유니티 5.1을 사용했고요. 플랫폼은 PC입니다.
특징은 맵 전체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마법진을 발동해서 맵을 재구성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공간을 파악하고 길을 찾게끔 고민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진행해봤습니다. 바로 게임 시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저희 게임의 제목인 데미안이 되는 주인공 데미안입니다. 저 화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괴물은 이제 비자르라고 하는 괴물인데요. 저 비자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지팡이를 데미안이 훔쳐가지고 도망간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 괴물이 깨가지고 플레이어를 쫓아오기 전까지 길을 찾아가면서 도망가는 게 게임의 주된 설정입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회전시키는 거 외에 마법진을 활용해서 다른 기타 오브젝트들을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스테이지인데, 옆에 보시는 비석을 통해서 이 마법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파란색 마법진을 발동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마법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밟고선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마법진이고요. 빨간색 마법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회전하는 듯한 그림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 있는 마법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마법진. 초록색 마법진은 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마법진입니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 스테이지고, 이제부터는 괴물이 깨어나서 플레이어를 쫓아오는 타임어택 스테이지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UI는 괴물이 쫓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게이지인데요. 쫓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분이고 4분이 지나게 되면 게임 오버 되게 됩니다. 4분 안에 이 스테이지를 깰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맵을 회전시켜 가면서 이 복잡한 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저쪽에 이제 파란색 마법진이 위치한 걸로 봐서 저 파란색 마법진을 발동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동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발판들이 생성이 되고요. 저 발판들을 밟고서는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 1분마다 괴물이 쫓아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UI가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발판들을 점프해서 밟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진행을 하려는데 맵이 한 번 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갈 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회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맵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촉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게임 클리어.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발표 여기서 저는 14기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액션 게임, 그리고 플랫폼은 PC, 그리고 그래픽은 2D 벨트 스크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 도구는 다이렉트X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은 그 유전 정보를 가진 몬스터를 흡수해서 그 몬스터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진화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전투를 벌이는 빗댐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캐릭터의 여자친구가 그 사악한 박사에게 납치가 되어서 구출하러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튜토리얼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기본 조작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며, 그 공격 버튼은 A 버튼과 S 버튼입니다. 키를 연속적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연계된 공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정된 키를 입력하면 스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를 통해서 캐릭터를 흡수할 수 있으며 F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베이스 캠프로 가게 되고요. 베이스 캠프는 상점이 있어서 상점에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DNA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이 DNA 포인트는 스테이지 진행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지로 진입해주세요. 일단 월드맵인데요. 이 월드맵에는 일단 사악한 박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박사가 이 섬에 있는 생명체들을 괴물로 변이시켜서 일단 플레이어가 오는 것을 저지하고 있고요. 일단 최하단인 스테이지 1 정글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글맵, 컨셉은 정글맵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파란색 몬스터가 사악한 박사가 만든 저 주인공 캐릭터의 모조품인데 실패한 형태입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스프라이트와 역동적인 모션을 사용하셔 액션성을 부각시키고요. 진행해주세요. 방금 흡수한 몬스터가 가시 형태를 가진 몬스터인데 가시 유전 정보를 이제 획득했으므로 일단 가시 형태로 진화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뛰어다니는 몬스터가 정글 골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골렘은 괴력 형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사악한 박사의 소화로서 주인공 캐릭터가 박사에게 가는 걸 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전투하여 일단 골렘을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속 맞아서 캔슬이 됐네요. 남은 잔당들을 모두 처치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 됩니다. 방금 스테이지에서 얻은 DNA 포인트로 상점에서 일단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상점에 진입하게 되면 캐릭터 스탯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이것은 스테이터스 창인데 DNA를 개조하여서 일단 캐릭터를 강화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공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방어적 특성, 그리고 초록색은 생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특성별로 하나씩 구매하여서 일단 계속 진행에 각성을 하여서 엄청나게 강력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 공격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몬스터들을 소환하는 패턴이고, 두 번째는 방금 보셨던 저런 형태의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보스가 물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공격을 한 뒤에는 일단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타임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은 탄성 형태의 스킬이고요. 난 괴력 형태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보스가 쓰러졌고요. 이제 저기 위에 보이는 실험관에서 여자친구를 구출하면 이렇게 둘이 손잡고 집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회사 링크젠과 옴니텔과의 산학 협력하에 출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운동량을 수치화시켜주는 지능형 밴드, 그리고 그 수치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해주는 다이어리 앱, 그리고 받아들여진 데이터를 또 게임 앱에서 적용시켜 세 가지 시스템을 연동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옴니텔에서 개발 중인 지능형에서 가지고 온 아바타를 통해 플레이하게 되는데, 신체 능력이 바탕이 된 아바타를 가지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한 아바타의 경우 게임
플레이가 수월해지고 그 반대의 경우 수월하지 못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게임은 현재 양궁과 멀리뛰기 두 가지를 제작 중에 있고요. 양궁 게임은 빠른 판단과 표적을 명중시키는 타격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멀리뛰기 게임 메인 화면입니다. 밴드로부터 받은 관리해서 자동 생성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몸무게를 한 100kg 이상으로 했다면 지금 뚱뚱한 아바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운동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운동 목표는 해당 날짜마다 운동 목표를 설정해 주게 되는데 이 운동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면 게임 플레이에 이로운 스탯을 주어지게 됩니다. 네, 게임 양궁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이 다이어리 앱에서 가지고 온 스탯을 근력, 지구력, 민첩성 3단계로 분류시켜서 게임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스탯은 게임 안에서 설명드리고 일단 랭킹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점수 경쟁을 할 수 있고요. 3D 아바타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플레이 방식은 등장하는 표적의 모양과 색상을 확인 후 똑같은 게이지의 모양과 색상에 맞춰서 발사하고 명중시키는 게임입니다. 터치하고 점프 버튼을 이용해 각도 조절 후 점프하는 게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높은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각도 조절 또한 45도 방향으로 할수록 더 높은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멀리뛰기 게임 같은 경우는 총 3번 플레이하게 되고 가장 높은 점수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멀리뛰기의 헬스 스탯은 달리기 속도와 점프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프 후 가장 높은 점수인 5.3m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시험 마치고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목은 엘리멘탈 박스, 장르는 2D 퍼즐 어드벤처입니다. 플랫폼은 PC, 개발 툴은 유니티로 개발하였습니다. 팀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게임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로봇들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출했습니다. 저희 코어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저 위치에서 박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클릭을 했다가 놓게 되면 해당 방향으로 박스가 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거나 혹은 박스 위에서 우클릭을 하게 될 경우 그 해당 박스가 사라지거나 혹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속성이 발동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퍼즐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네, 오른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버튼을 밟으면서 동시에 문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박스를 이용해서 문을 나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레버를 움직이면 위쪽에서 로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이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버튼을 순서대로 밟아줘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로좀이라는 캐릭터는 플레이어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지만 저렇게 박스를 밀어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고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스테이지는 이제 액션적인 부분을 강조한 건데요. 방금 로좀이라는 캐릭터가 프레셔에 깔려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레버를 누를 경우 왼쪽에 삭붐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캐릭터는 플레이어에게 닿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서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이 캐릭터를 무사히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ID 카드가 있는데 이 ID 카드를 습득해야만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붐을 무사히 오른쪽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해서 톱날에 닿게 되면 삭붐이 터지게 되고 위에 박스가 사라지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서 ID 카드를 습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습득하면 아까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쪽을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스테이지는 이전
스테이지가 액션이었다면 퍼즐을 주로 풀어볼 건데요. 나무 속성과 물 속성을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나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이렇게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뛰어오를 수 없지만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서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에 붙어주세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 플레이어는 저쪽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속성인 공기 속성을 이용해서 퍼즐을 풀어볼 건데요. 네, 위쪽에 공기 속성을 생성해주세요. 네, 이렇게 쏘아져 나간 박스가 버튼을 누르게 되고 아래쪽 차단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 스테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기 속성은 다른 속성과 다르게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게 되면 그 자리로, 그 위치로 계속 쏘아져 나가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박스는 몇 초가 지나야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설치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속성을 이용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희 게임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학과 13학번 마솔민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게임명은 돌스 오브 둔이고요. 장르는 3D 액션이며 플랫폼은 PC이고 차후에 콘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툴은 유니티이고요. 뷰는 쿼터뷰이며 스토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꿈속에 갇힌 소년이 자신이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네, 꿈에서 빠져나가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맵이 랜덤으로 재생이 되는데요.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이제 맵의 형태가 바뀝니다. 저희가 미리 제작해둔 스테이지와 통로들이 재배치되면서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구조의 던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팀원은 보시는 것과 같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남겨주시고. 네, 인게임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책상과 침대 그리고 벽난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하던 잭은 자신이 본 적이 없던 방패와 물약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오브젝트들을 막 부셔보면서 퍼즐 조각이 떨어지는 거는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쉐이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였고요. 앞으로 나오는 쉐이더나 이펙트, 데칼 모두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악몽으로 보았던 그 곰인형이 몬스터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화바 그리고 아티팩트가 있는데요. 아티팩트는 일반 게임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고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액티브만 3개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의 몬스터나 주인공 잭이 닿으면 체력이 일정량 감소하게 됩니다. 아티팩트와 아까 보신 장애물들을 이용을 해서 전략적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스킬은 첫 번째 스킬로서 일정 범위 안에 몬스터가 있으면 공격을 받게 되고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스킬입니다. 게임을 보시면 이제 스킬을 시전할 때 화면이 슬로우가 되는데요. 네, 좀 더 세밀한 조준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퍼즐 UI 창을 켜게 되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엉켜진 퍼즐을 볼 수 있는데요. 제한 시간 내에 이 퍼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퍼즐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동키로 퍼즐 조각을 완성해보니 원화가 이제 사라지고 그 그림 속에 있던 소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구현되어 있는 보스로서 보통 게임 같은 경우는 보스를 일정한 장소에서 소환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퍼즐 조각을 일정 개수 이상 모으게 되면 플레이어가 원하는 공간에서 보스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보스 몬스터는 광역 스킬을 많이 쓰는 보스 몬스터인데요. 잭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네,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목차는 팀 소개, VR 소개, 게임 소개, 시연, Q&A를 즐기는 게임을 제작해 보았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 VR이 이제 사용 가능한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인 화면, 스타트 지점, 게임 시작 VR 기기를 쓰고 시연을 할 텐데요. 일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VR 특성상 이제 360도 모든 공간을 돌아볼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스키를 타기 전 선수 대기실 컨셉으로 약간 통나무집 느낌을 주어서 여기서 이제 게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튜토리얼처럼 해서 어떤 게임 방식인지 한 번 더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불과 함께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이므로 이제 깃발과 깃발 사이를 최단 시간 안에 통과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화살표대로 게임을 진행하고요. 이제 깃발이랑 부딪히면 이제 사운드랑 깃발이 꺾이는 애니메이션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지금 라인이랑 라인 사이를 벗어나게 되면加速하게 돼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밖을 벗어나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사방에 이제 붉은색 화면이 노출되고요. 펜스랑 충돌하게 되면은 이제 튕겨나가는 모션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빨간색 광고판이 보이는데요. 저게 이제 끝나는 지점 부분, 피니치 지점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가운데 이제 전광판이 보이고요. 전광판에 이제 유저가 플레이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을 잡고 있고, 이제 VR 특성상 UI를 직접 띄우기보다는 화면에 오브젝트로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두었고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이제 360도 쳐다보는 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화면에 눈 묻는 효과 이런 거를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